지난번에는요, 만성 정맥순환 부전이 있으면 우리 혈관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생긴 변화들의 정맥 활성 약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오늘은요, 약은 어떤 종류가 있고, 시중에 유통되는 약명도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약에 익숙해지실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마지막에는 또 약에 대한 궁금증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맥 활성 약제는요,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이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플라보노이드나 플라보노이드 비슷하게 합성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플라보노이드라는 거는요, 좀 생소하죠. 식물에 의해서 합성되는 여러 가지 화합물들의 통칭이거든요. 이 플라보노이드는 종류가 사실 아주 다양한데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플라보노이드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성분들은요, 우리가 주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는데, 뭐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걸 먹으면서 이 플라보노이드를 우리가 섭취를 합니다. 이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들은요, 파슬리나 양파나 블루베리, 녹차, 감귤류, 은행, 적포도, 다크초콜릿, 이렇게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식품들이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요, 하지정맥류 때 쓰는 약들은요, 첫 번째로 보면은 포도의 잎을 건조해서 추출한 포도역 건조 X가 있는데 안탁스나 안토리브 이런 약들이 유통되고 있어요. 이 포도가 정말 좋은 게 포도 엽에서만 추출하느냐? 그건 아니고 포도 씨에서도 추출을 해요. 그래서 포도 씨 건조 추출물의 약도 있는데 엔테론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엔테로는 저용량인 50mg과 고용량인 150mg이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 보통 쓸 때는 고용량인 150mg을 사용을 합니다. 저도 구비를 해놓고 다리가 좀 불편해, 아파 이럴 때마다 먹는 약이라서 아주 친숙한 약입니다. 그리고 포도 추출물 외에도요, 다른 성분이 어떤 게 쓰일 수 있냐면 뭐 빌베리 추출물, 소나무 추출물, 은행나무 추출물 이런 것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센텔라 아시아티카, 병풀 추출물이라고 보통 저희가 부르는데 이 성분은 광고를 너무 많이 해서 아실 거예요. 센시아의 성분이죠. 그리고 또 어떤 성분이 있냐. 유통되는 약 중에는 유일하게 액체 성분이 있거든요. 엘라스 A 액이라는 약인데 이 약은 회화나무 추출물인 트록세루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류에서 추출한 디오스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약 이름은 뭐 디오스민, 베노론, 치센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디오스민이라는 성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플라보노이드를 작게 쪼개갖고 흡수력을 높인 미세정제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이거를 영어로는 이제 줄여서 MPFF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제품은 베니톨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MPFF 성분은요, 논문이 이제 탄탄하게 조금 받쳐주고 있어요. 만성정맥순환의 여러 증상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궤양치료 이런 거에도 효과가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하지정맥류가 너무 심한 분들 간혹 있으시거든요. 만성적으로 정맥압이 너무 높아서 막 궤양도 생겨 있고 색소 침착도 심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는 요 MPFF 성분의 약을 많이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플라보노이드 성분 말고 합성 제품도 있거든요. 칼슘 도베실레이트 성분의 독시움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거는 칼슘 도베실레이트니까 이 성분이랑 비슷하게 뭐 도베실, 도베산, 도베스, 도베란 막 이렇게 비슷한 이름의 성분의 약들이 많이 있는데요. 똑같은 성분의 약입니다. 이 약도 정맥 긴장도를 올려주고 모세혈관 투과성을 낮추고 림프순환을 돕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약품은 아주 드물게 무가리증이 보고된 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합성 제품은 나프타존 성분의 메디아벤이라는 약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정맥순환제들은 기전들은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만성정맥순환 부전의 환자들에게서 하는 역할들은 좀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제가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셔가지고 이 약이 내가 뭐 효과 있는 거 모르겠는데 좋다는데 그냥 계속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사실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맥순환제를 먹는다고 내가 뭐 하지정맥류가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의 불편감을 개선시키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리가 뭐 막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굳이 이 약을 장기 복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하지정 메뉴의 진행을 조금 낮춰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약만 먹는다고 이게 하지정 메뉴가 예방되고 이렇진 않거든요. 오히려 적절한 생활 습관, 다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걸 피하고 필요하면 압박 스타킹 신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내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인데 내가 약을 먹으니까 다리가 확실히 편해요. 이런 분들은요, 이 약들이 그렇게 독한 약은 아니니까요. 필요할 때마다 약 처방 받아서 조금 장기 복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 먹고 딱히 다리가 좋은 걸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굳이 드실 필요는 없죠. 약을 그만 드시고요. 뭐 운동하고 압박 스타킹 신고 이런 생활 습관 관리를 꾸준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맥 활성 약제들이 작용하는 순환 개선 효과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성분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방을 드릴 때 뭐 어떤 약이 너무 좋아서 이 약 먼저 주고 이렇다기보다는 제가 많이 처방을 드려서 환자분들도 크게 부작용이 없었다. 환자분들이 편하게 드시고 효과도 좀 있는 약, 제가 경험이 많은 약 위주로 사실은 먼저 처방을 드리고요. 그 약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성분의 약으로 바꿔서 드려보기도 해요. 그럼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게 편하다 보니까 이제 바꾼 약이 조금 더 편해요. 그럼 그 약으로 또 처방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PFF 성분 같은 경우에는 정맥 궤양의 치유에도 좀 효과가 있다고 보다 보니까 하지정 메뉴 너무 심해서 막 다리 색깔 변하고 궤양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베니톨을 많이 처방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약을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분들은 압박요법도 같이 하면서 요약을 복용을 하셔야 또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정맥순환제 중에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약도 있어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뭐 센시아나 안티스탁스 이런 게 그런 약들인데 이런 약들은 내가 병원에 와서 처방받을 시간은 없고 너무 급해. 이럴 때 사드시기에는 사실은 괜찮지만요.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다는 거는 약효가 조금 순하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조금 순한 편이기 때문에 내가 좀 효과를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 고농도의 약들을 처방받아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위에 여러 가지 약을 얘기 드렸을 때 나 하지정맥류 아닌데 저 약 먹어봤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약들이 뭐 정맥순환도 돕고 림프순환도 돕고 뭐 염증도 줄여주고 하다 보니까 하지정맥류뿐만이 아니라 뭐 치질이라든지 안과 질환 있으신 분들도 이 약 많이 처방받아 드시거든요. 그리고 뭐 항암을 하시고 나서 부종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 처방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에만 이 약을 먹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모든 약들이요, 부작용이 100%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주 드물게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체질도 틀리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정맥 활성 약품들은 아주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성에 문제가 된 적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을 먹고 뭔가 좀 이상하네 이런 경우에는요. 약을 중단하고 처방받은 병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맥 활성 약품에 대해서 제가 또 두 번째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정맥순환 약제는 꼬불꼬불하게 튀어나온 혈관을 치료해주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다리가 불편한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정말 좋은 약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 약을 먹으면 다리가 편안하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먹고 다리 증상이 조절되는 분들은 이제 필요하면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게 정말 좋은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약만 먹는다고 하지정맥류 치료되고 예방되고 이런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혈관이 튀어나온 분들이라면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와서 빨리 치료 받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또 내가 하지정맥류를 좀 덜 진행되게끔 늦추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약만 먹어서 될 게 아니라 운동도 하시고 필요하면 압박 스타킹도 신고 다리도 자주 올려주시고 생활 습관의 조절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